과학기술 첫 번째, 질소 고정에 대해서 할 거야. 1문단. 자, 식물은요. 식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에서 얻는 탄소와 산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양 원소를 어디에서? 토양에서. 공기 중에서는 탄소하고 산소만 얻고 나머지는 다 토양에서 얻는데, 근데 이 토양에서는요. 식물 뿌리하고요. 미생물이요. 서로 무기 영양소를 얻기 위해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식물과 미생물 사이에는 경쟁만 하는 게 아니고 상호 이익을 위해서 공생도 안 돼요. 공생의 예가 요거지. 식물은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 양분을 미생물에게 공급하고 미생물은 식물이 토양의 양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요게 이제 서로 공생의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지, 그지? 이 문단. 식물의 필수 원소 중에서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아합 종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식물은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아합 종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소야. 질소가 단백질, 핵산, 염료소 등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9종류의 다량 영양소겠지, 그지? 근데 대기의 78%나 질소가 있어요. 구성되어 있지만 질소 분자는요, 2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적인, 질소 원자는 3중 결합, 그것도 굉장히 안정적이 안 깨진다는 거야. 얘가 깨져야지 되는데, 3중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 대부분 생물체는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우리 비료로 쓰이는 게 다 질소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가요, 여기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화된 거야. 이렇게 질소를 얻으려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분자를 반응성 높은 다른 질소 분자인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 이걸 갖다가 질소 고정이야. 질소는 3중 구조로 아주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갖다 이 결합을 깨줘야 돼. 깨줘가지고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바꾸는 거, 이게 질소 고정이고, 여기서는 질소 고정을 얘기할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는 1번 문제 옆에 공간이 많거든. 거기에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질소 고정이라는 게 여기에 핵심 상황이야. 질소 고정이 뭐야? 질소는 일단, 이 질소는요, 식물 생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질소가 3중 결합을 돼 있어. 3중 결합. 질소가 N이거든. 다음에 N.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딱딱 묶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3중 결합된 걸 갖다가 질소 고정을 통해서 암모니아나 아니면 질산염으로 바꿔주는 걸, 이걸 질소 고정이라는데, 이걸 누가 하게 한다는 거야? 1문단에 보면 서로 공생하기도 한다 그랬지. 식물하고 미생물이 서로 공생하기도 한다 그랬지, 그지? 미생물이 해주겠지, 그지? 자, 3문단 갈게요. 자연 상태에서 질소 고정은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질소 고정을 누가 시키겠어? 세균이 시키겠지. 어떤 세균이? 질소 고정 세균이. 그래서 앞에 1문단에 공생한다 그랬잖아, 그지?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진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 질소가 하는데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질소 고정 효소는 철단백질과 또 질소 고정 효소는 철단백질하고
몰리브덴 철단백질이라는 두 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포인트 이제 뭐냐면 요거 둘 중 하나만으로는 촉매살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자, 우리 식물하고 세균들은 경쟁도 하지만 공생도 한다 그랬지, 그지? 공생도 하고 식물은 뭐가 필요해? 질소가 필요해. 질소는 공기 중에 엄청 많아. 근데 얘는 삼중 결합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그냥 못 써. 그냥 못 쓰는데 이걸 갖다 삼중 결합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질소 교정 세균이야. 질소 교정 세균이고요. 이 질소 교정 세균은요, 철단백질하고 몰리브덴 철단백질이라는 두 개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있어야지만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철단백질은요, ATP를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 자, 철단백질은 하여튼 간에 뭘 한다고? 에너지를 얻네.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에너지를 몰리브덴 철단백질에 전자를 공급하는 거야. 전자를 공급하면 삼중 결합으로 되어 있지, 그지? 그러면 이 전자를 갖다가 질소 기체에 환원시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거야. 자, 우리 3문단 가기 전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문단 가기 전에 질소 고정을 통해서 우리 암모니아하고 질산염이 만들어지는데 요걸 누가 한다고요? 이 질소 고정을 질소 고정 세균이 하고요. 세균이 하고요. 세균이 뭘로? 자, 질소 고정 효소를 하고요. 이 질소 교정 효소는 뭘로 돼 있다고요? 이 질소 교정 효소는 자, 철단백질하고 그리고 몰리브덴 철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둘 다 있어야 돼. 이거 둘 다 필요하고요. 요게 이제 철단백질은 여기가 둘 다 필요하고 철단백질은요 ATP 분해로 에너지를 얻고요. 이 에너지를 얻고 여기 갖다가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여기에 전자를 공급하는 거야. 이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전자를 공급하면 그러면 자 질소가요 몇 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전자를 공급하면 질소는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3중 결합이 되겠지, 그지? 이 질소 이렇게 되어 있지. 이 전자 공급하면 이 전자가 여기에 전자가 결합하겠지. 여기에 이 전자가 여기 공급하면 이 전자가 이렇게 자, 이 3중 결합에 전자가 결합하겠지. 그럼 이게 깨질 거 아니야. 깨지면서 뭐가 되니? 깨지면서 H 수소가 3개가 붙는 거야. 수소 원자 3개와 이게 수소 원자 깨어지면서 수소 원자 3개와 결합하면 뭐가 되니? 이게 암모니아 되겠지. 암모니아 그러면 이거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3문단 얘기였고요. 4문단 갈게요. 올라가자. 4문단. 철단백질과 몰리브덴 철단백질은 모두 산소 분자에 의해 비활성화. 얘네들은요, 산소가 있으면요, 활성화되지가 않는 거야. 산소가 없어야겠지. 철단백질이 산소에 의해 활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철단백질은 30에서 45초이고, 시간이 완전 팍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활동을 안 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몰리브덴 철단백질은 10분이나 돼요. 10분.
10분이야. 이러한 비활성화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질소 고정은 산소가 그래.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는 환경. 산소가 있으면요. 얘네들이 이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야. 철단백질하고 몰리브덴 철단백질이 효소가 활성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산소가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 철단백질이 ATP 분해해가지고 에너지 얻는다 했지. 에너지가 전자를 발생해가지고 우리 그 질소의 삼중 구조를 깨뜨린다 했지, 그지? 근데 이 질소 고정에는요, 이 에너지가 필요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는요, 언제? 자,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거야.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는 세포 호흡 과정에서 생산되는데 세포 호흡 과정에는 산소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으면 또 우리 효소가 비활성화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그래서 이게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는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나오는 거고 산소가 있으면 이 철단백질하고 몰리브덴 철단백질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개발되었는데 질소 교정 세균 하나인 뿌리옥 세균과 콩과 식물의 공생이 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거야. 우리 사문단 정리하고 갈게. 자, 우리 이제 사문단은 뭐 했니? 우리 딜레마지. 딜레마.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다. 자, 이거 사문단은 뭐야? 에너지는요. 에너지는 어떤 게 생겨요? 이 에너지는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에너지는 호흡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한 호흡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한 호흡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이 단백질 이 두 개는요. 요 효소는요. 질소 교정효소 요거는요. 산소가 있으면 산소가 많으면 비활성화되지. 비활성화. 동작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뭐야? 이 파란색 된 게 산소 딜레마지. 그지? 산소 딜레마고. 다시 말하면 산소가 많으면 산소래. 산소지. 산소가 많으면 효소가 효소 비활성화되고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는 거야. 에너지가 생성 안 됨.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가 에너지가 없으면 얘가 활성화되지 않지, 그지? 그래, 그래서 활성화될 때 다시 말하면 질소 고정에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가 있어가지고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산소가 있으면 또 얘가 효소가 비활성화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빠지는데 이 딜레마가 뭐가 해결해 준다고? 뿌리혹 세균과 콩과 식물의 공생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지.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우리 오문단 가보자. 자, 오문단.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 생활을 하고 일부만이 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는데 뿌리혹 세균은 한정된 종류의 숙주식물로 하여금 뿌리혹을 형성하게 하여 공생한다. 이렇게 혹처럼 여기 봐. 혹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혹처럼. 자, 뿌리혹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을 하지 않고 단독 토양 속에서는 필요 없어.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하지 않지. 콩가 식물의 뿌리옥 안의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 뿌리옥 세균이 뭘로 존재할 때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만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거야. 뿌리옥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사 연료인 탄수화물을 콩가 식물로부터 공급받고 질소 고정을 해요. 얘는 서로 공생한다 했지, 그지? 그러니까 필요한 연료인 탄수화물 공급받고 질소 고정 수행해가지고 암모니아를 콩가 식물에게 공급해가지고 이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는데 요 과정이 이제 이 그림으로 나오는데 밑에 육문단하고 이 그림하고 같이 보면 되는 거야. 육문단하고 그림하고 같이 보면 여기 과정이 나와요. 과정. 콩가 식물은 뿌리옥 세균과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는데 누가 먼저 유혹을 하냐면 뿌리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뿌리옥을 형성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혹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형성하는데 앞에 게 자세하게 밑에 설명된 거야. 콩가 식물의 뿌리가 먼저 막 화학물질을 보내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뿌리옥 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화학 신호를 먼저 보내요. 화학식물 보내면 토양 속에 뿌리옥 세균이 이에 반응하여 뿌리 틀에 결합하는 거야. 결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뿌리옥 세균이 뿌리 피층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방출하고 그러면 뿌리 틀의 끝이 굽어지고 세포벽의 일부가 분해되어 세포막이 함입 이렇게 쇽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함입되면서 가느다란 간 형태의 구조인 간염사가 형성되는 거야. 첫 번째 그림. 이렇게 봐. 구부러지면서 여기 간염사가 이렇게 형성되지. 이 간염사가 형성되면요. 그 감염사를 통해서 감염사는 뿌리의 피층을 간통해 안쪽으로 신장하여 안쪽으로 이렇게 피층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쭉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안쪽으로 신장하 이를 통해 세균이 식물 뿌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 길이 되는 거야. 통로가 되는 거야. 간염사에 있던 세균은 피층 세포의 세포 질소로 들어가서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박테로이드로 발달하는 거야. 요게 이제 이 세균이 뭐가 된다 그랬어. 여기 세균이 박테로이드 된다 그랬지, 그지? 이렇게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봐. 박테로이드가 되는 거야. 자, 박테로이드로 발달하고 세균에 감염된 피층과 내초의 생장이 계속되어 하나로 합쳐져 혹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점점 혹이 이렇게 되지. 형성하고 뿌리옥은 식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탄수화물을 공급받는다 했지. 질소 화합물을 식물 전체에 보내기 위해 뿌리 중심의 간다발 기둥으로 간다발 조직을 발달시키고요. 이 간다발 조직이요. 공급의 통로가 되는 거야. 성숙한 뿌리 혹은 뿌리 직경보다 몇 배 두껍게 생장하는데 뿌리 직경보다요. 더 크게 몇 배 두껍게 생장하는데 이게 목질화돼요. 나무처럼 딱딱해지는 거야. 딱딱해져가지고 우리 산소 너무 많으면 안 된다 했지. 산소 딜레만 빠지지, 그지? 그래서 기체 출입을 제한하는 거야. 그리고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우리 에너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했잖아, 그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그건 누가 하냐면 산소 공급은요. 콩가 식물의 뿌리옥에서 산소 공급은요. 네그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는 산소 결합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네모헤모글로빈은 숙주 식물에 의해 합성되어 박테로이드로 감염된 숙주세포 안에서 존재하는 거야. 호흡 중인 세균의 세포로 산소 수송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이로 인해 그럼 산소가 있어야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뭐하니 질소의 삼중 결합을 끊고 암모니아 되잖아, 그지? 그래서 목질화된 목질화된 뿌리 혹은요 바깥에 기체는 출입하는 거 맞고 숙주 안에서 네모헤모글로빈이요 산소 수송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박테로이드의 산소 농도는 딱
질소 고정에 필요한 ATP와 한은력을 제공하기 위한 호흡을 하기 위해 충분하는 거야. 딱 그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가량의 산소로 인해 질소 고정 효소가 비활성화되지 않는 딱 맞게 딱 잖아. 에너지 공급 딱 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딱 생성될 수 있도록 그 양만 누가 레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딱 공급하고 가량 생산 안 되게 하는 거야. 가량 생산되면 어떻게 되니? 효소가 비활성화 되잖아, 그지? 그걸 딱 말아가 죽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봐. 우리 여기서 지금 산소 딜레마에 빠졌잖아, 그지? 이 산소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한다? 그게 이제 뿌리 혹 세균이 요걸 갖다가 해결 방안이 뭐였어요? 뿌리 혹 세균이지. 뿌리 혹 세균이고요. 세균이 요걸 한다. 얘는요.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질소 고정 한다 안 한다. 질소 고정 안 해요. 그리고 공생할 때 뿌리하고 식물과 공생할 때 질소 고정 하죠. 그죠? 이 과정이 나왔지. 과정이 쭉 나와서 뿌리가 먼저 유혹한다. 그지? 뿌리가 화학물질 막 보내면 이 뿌리옥 세균이 뿌리틀하고 결합하지. 뿌리틀과 결합하는데 이게 몰라. 뿌리가 화학신호를 보내는 거지. 화학신호를 보내고요. 그러면 감염사가 나와가지고 자, 세포 분열이 촉진되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인 감염사가 만들어지고 저 뿌리 안쪽까지 만들어지면 뿌리옥 세균은 뭐가 되니? 박테로이드가 되지. 박테로이드가 되고요. 그리고 뿌리옥이 형성되고 뿌리옥은 뿌리보다 더 커지지, 그지? 그리고 목질화돼요. 목질화되면서 어떤 역할을 하니? 이거 산소 공급을 안 해주는 거야. 목질화되면서 산소 공급을 막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산소 있어야 되지. 이 산소 공급 누가 해요? 레그 헤모글로빈이 하지. 레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딱 적당량만 공급해주지, 그지? 요 얘기고요. 우리 저기 있잖아. 4번 보기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은요. 앞에 거 하고 자 지문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지, 그지? 식물의 뿌리와 곰팡이가 공생관계로 이루어진 연합체를 자 식물의 뿌리하고 곰팡이하고 공생이래. 그걸 갖다 균근이라고 한대요. 균근이라고 하고요. 곰팡이는요. 식물 뿌리의 생장과 분할을 촉진하는 생장인자를 분비해주고요. 그리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한 표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균사를 토양으로 붓는다. 곰팡이는 자신의 흡수한 물과 무기질을 식물에게 공급하는 대신 식물에게 당을 공급하는 거야. 식물에게 물과 무기질 공급하고 자, 식물에게서는 당을 공급받고 균근 중에서 수지상균근은 식물의 뿌리세포를 따라 자라다가 균사를 식물의 표피 사이로 뻗어 뿌리의 피층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야? 뿌리혹 세균과 들어가는 방식이 차이가 있지. 들어가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야. 막 뿌리혹 세균은요. 뿌리가 막 화학물질을 내뿜으면서 유혹을 해요. 그러면 결합하고 그리고 이제 감염사가 만들어지고 골로 통해서 쫙 들어가지, 그지? 근데 여기는 식물 뿌리 표면에 따라 자라다가 균사를 식물의 표피세포 사이로 뻗어가지고 뭐 유혹하고 이런 거 없다, 그지? 들어갑니다. 균사는 피층세포의 세포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뿌리세포에 막이 함입되어 형성된 간안으로 자라서 작은 가지 모양의 수지상체를 이루는데 이들은 곰팡이와 식물 사이에 양분의 전달이 일어나는 중요한 부위다. 수진상 균근 곰팡이는 숙주 특이성이 거의 없어 한 가지 곰팡이가 여러 식물의 균근과 균근 열암체 연결망을 형성하기도 한다. 자, 요게 또 차이점이지. 무슨 차이점이야? 뿌리옥 세균은 뭐만?
뿌리옥 세균은 이 곰팡이는 여러 식물하고 하지, 그지? 근데 뿌리옥 세균은요, 뭐만, 콩가 식물하고만 결합하는 거야. 콩가 식물과만 결합. 요것도 차이점이지. 요런 지문이 나오면 공통점 차이점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